저는 평소 음악 평론이나 영화 평론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저도 전문적이진 않으나 간단하게 음악이나 영화를 평론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몇몇 분들은 네가 뭔데 예술을 평가질하냐 라고 하며 평론 행위 자체에 반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의견에 반대하여 평론이란 활동이 예술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평론이 대중에게 그리고 예술가에게 모두 선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의견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먼저 대중에게는 평론이 일종의 필터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엄청난 양의 신작 영화와 음악 신보가 쏟아지는 와중 좋지만 보지 못하는 신작, 들어보지 못하는 신보가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지만 듣거나 보게 되어 시간을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쾌한 경험을 줄여줄 수 있는 게 평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만 듣지 못한 곡들을 듣게 해주고 안 좋은 앨범이 있다면 그 앨범의 주요 트랙만 듣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평론가를 맹신하여 그가 비추천하는 앨범을 모두 거르는 등의 편협한 사고는 위험하겠으나 음악계에서는 메타크리틱이나 림, AOTY, 영화계에서는 로튼토마토나 메타크리틱, 왓챠피디아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평론하는 것을 참고하여 앨범이나 영화의 청취를 결정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에게 선 영향은 피드백 작용입니다. 평론을 기반으로 아티스트들은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잘해서 다음 예술 작업에서도 이어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다음 앨범에서 이를 참고하여 더 좋은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조금은 건방질 수 있지만 음악이나 영화 평론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건 음악 평론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을 평론할 때 주로 고려하는 점들과 다른 평론가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종합하여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고려하는 것은 곡의 사운드입니다. 일단 음악이니 가장 중요한 건 들리는 사운드가 되겠죠.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비트나 반주가 구리면 음악으로선 말짱 도루묵입니다. 가사만 좋은 곡은 시에 불과하죠. 영화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쳐라. 이러한 격언이 음악의 맥락에서 쓰일 땐 좋은 가사를 원하면 시를 써라 로 바꿀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음악에 있어 사운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운드는 장르에 따라 반주가 될 수도 있고 비트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곡의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따라서 저는 팝의 경우에는 반주가 특색이 있는지, 힙합의 경우에는 비트가 찰진지 등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다음은 앨범의 유기성입니다. 유기성은 앨범이 얼마나 하나처럼 잘 이어져 있는가 혹은 하나의 무드를 잘 이어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앨범은 유기성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형 앨범과 유기성을 갖춘 앨범. 개인적으로 전자는 고점이 후자에 비해선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무드로 이어가지 않거나 앨범에서 곡끼리 연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전곡이 뱅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레이리스트형 앨범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곡 뱅어 플레이리스트형 앨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앨범은 키드밀리의 베이지 정도가 있겠네요. 반면 유기성이 갖춰진 앨범의 경우 앨범에 더 몰입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하나의 무드로 이어나가 이 곡들이 한 앨범에 묶여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유기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는 이야기나 컨셉을 잡고 이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로는 스킷이나 인터루드가 있는데 이것도 잘 써야 득이 되지 잘못 쓰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You tryna go big, nigga, you ain't shit. Walking around like you God's gift to earth. Nigga, you ain't shit. You ain't even buy me no outfit for the... 근데 주변에 너가 하는 음악이랑 너 완전 또라이잖아. 맞잖아. 다음은 앨범의 완급 조절입니다. 최근에 와서 꽤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인데요. 앨범에 있어서 강약, 중강약 같은 강약 조절이, 즉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앨범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이나 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루함을 느끼기 쉬울 겁니다. 전자의 예시로는 제인 리무벌의 앨범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색 없는 포크나 힙합 앨범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on't be too good to be true. Send a finger to your mama in some FedEx boxes. Open up that shit, it's jaw dropping, really shocking. Ay. 각 곡들의 사운드가 좋고 유기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완급 조절에 실패한다면 앨범 단위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완급 조절에 있어 완벽하다 생각한 앨범을 하나 꼽아보자면 최근에 나온 글래스비치의 심볼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과 완급 조절이 앨범의 완성도를 높여줬던 게 인상적이었죠. 다음은 대중성과 실험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면모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의 경우 대중성이 높으면 실험성이 줄어들고 실험성이 높으면 대중성이 낮아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시각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선악구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지점이 몇 부분 있는데요. 먼저 양극단 포지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중성에 치우칠 경우 인기는 많겠지만 음악적으로는 좋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실험성에 치우칠 경우 대중에게 관심은 못 받겠지만 음악적으로는 좋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대 50의 비율을 가진 앨범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성과 실험성을 모두 잡으며 대중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팝스타들은 이런 비율의 앨범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작과의 대비, 자가복제입니다. 아티스트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창의성, 독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아티스트가 계속 비슷한 모습만 보여준다는 것은 아티스트로서 아쉬운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기준은 다름이 아닌 전작들이 됩니다. 매 앨범에서 전작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새로운 프로듀서와 합을 맞춰보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운드, 새로운 하위 장르 혹은 장르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스타일 변화를 잘 보여주는 아티스트로는 역시 카니에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집에서 11집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도전을 보여주었죠. Westside, we gon' set this party off right. To a woman so honest. Let's have a toast for the douchebags. So follow me, yeah, 'cause this shit about to go. Go down, down, down. This a new town, town, town. This a new 10, 10, 10. 저는 이렇게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는 아티스트들을 존경합니다. 예를 들면 카니에, 톰 웨이츠, 존 콜트레인 등이 있죠.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보겠습니다. 반면 최근 자가복제로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발매 버전 앨범들은 정말 좋게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새로운 앨범들은 안티히어로부터 시작하여 잭 안토노프와의 자가복제로 지겨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 있어 테일러에겐 새로운 프로듀서와의 작품이 슬슬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해당 기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자가복제와 관련해서는 한 앨범 내에서도 비교가 됩니다. 전 기준인 완급 조절과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유기성 부분과는 상충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드는 비슷하되 각 곡의 특색은 살리는 것이기에 조금은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 예를 들면 한요한의 앨범이나 저스틴 비버의 체인지스 같은 앨범이 있습니다. 너는 말이 없고 내게 안겨. 책임질게 사장 얼굴에 나 던져. 사직서. At least for now. 다음은 개인적으로는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평론가들이 주로 참고하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사입니다. 가사에서는 아티스트의 이야기나 중요시하는 가치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크나 컨셔스 힙합은 가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다른 장르에 있어서는 가사가 음악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산점을 얻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카티 같은 래퍼들이 떠오르고 가사가 아예 없는 장르도 있었던 만큼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음악을 만든 맥락 혹은 배경 지식입니다. 음악 관련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인간과 그 사람이 만든 음악을 따로 볼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따로 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요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치포크의 리뷰 중에서 꽤나 마음에 안 드는 리뷰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론의 필요성과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많이 만족하는 앨범들이 주로 좋은 앨범이고, 그런 앨범들이 현재 흔히 명반이라고 칭해지는 앨범들이죠. 썸네일에 나온 앨범 4개만 해당 기준에 따라 이야기해보면 대강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고려하는 것들과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고려하는 기준들을 모아본 것 뿐이니 이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